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오후 6시 서라벌 한식당에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는 제-미얀마 5개국 봉제협회 월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미얀마, 일본, 중국, 홍콩 봉제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고의적인 인턴 기간만 노려 채용하는 업체, CMP 원자재 내수 판매 금지, CMP 봉제산업 수출 시 주의사항, 미얀마 봉제 기술 자격증 훈련 과정 참여 독려, 미얀마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시 유예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카인카인느웨 사무총장은 최근 중국 봉제업체 중 하나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인턴 기간 후 일방적인 해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업체 상호를 알게 되면 공유하여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CMP 봉제업체들이 원자재를 받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미얀마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미얀마 봉제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CMP 봉제업체는 일반 수출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수입 또는 통관 시 카테고리를 수출로 기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CMP 관련 행정 업무가 미숙한 포워딩 업체에서 잘못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력 개발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미얀마 정부에서는 노동자 5,000명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증 발급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서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기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제산업 국가기술 자격증 상급자 과정인 레벨2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를 지원한 봉제업체에서도 추후 바이어 측에 노동자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상급자 훈련 과정은 2주 코스로 3만 자세 비용이 청구가 되며 많은 봉제 산업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회사의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정과 협의하여 노동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액인 4,800자신 경우에만 초과 근무 수당이 2배가 적용이 되며 4,799자 시하 또는 4,801자 시상인 경우 기존 최저임금법 초과 근무수당 계산법에 따라 2.19배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 협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2022년 5월 29일 네피도 국민방위군은 제2차 특공대 훈련과정 수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공대 훈련과정은 네피도 8개 타운십에서 합류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1년 전에 결성이 되어 훈련 과정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지난 5월 1일에도 제1차 특공대 훈련과정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료식이 진행된 장소가 자세한 정보는 비공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차량 수입 제재 조치를 하면서 차량 밀수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도서 지역에서는 차량 조회를 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면서 밀수업자들은 해상무역으로 정상적인 통관한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국경무역을 통해 밀수를 하여 똑같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조 차량 등록증을 만들어 복제 대포 차량을 유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복제 대포 차량은 정상 수입된 차량 운행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하거나 사기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법은 미얀마 개방 전에 많이 사용하였으며 주로 국경무역 지역에서 성행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샨주 남부 빠라옹 자치구 남샨 타운십 마을 주민들은 젊은이들이 정치 무관심하도록 하기 위해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 30대 남성들이 미얀마 정치적 위기에 관심을 가지며 국민방위군 입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도박장을 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도박장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 유명 가수까지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박장 운영 이후 마약 사용과 절도 등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방부와 민병대는
1년 전부터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장소에서는 마약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며 주인들과 도박꾼들의 대부분은 샨주, 양곤, 만달레이 지역 등의 타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샨 타운십 외곽, 따옹지 타운십, 쉐갈칸 호수 인근에서 도박장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SSS 민병대, 나린 민병대, 메찌안 민병대가 국가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샨주 남부 페콘 타운십의 배포한 쌀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구호단체 까레니 어시스턴트 네트워크는 페콘 타운십 시장에서 쌀 구매를 하면서 쌀포대에 WFP 로고가 표시된 쌀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WFP 로고가 표시된 쌀포대는 구포대에 31만 5천 잣에 판매가 되고 있었으며 세계 식량 계획의 쌀 원조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지원한 피난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페콘 타운십과 꺼야주로 있고 타운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당 쌀 한 포대씩 일괄 배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샨주 남부 양쉐 타운십, 빈다에 타운십, 따옹지 타운십에 피난 중인 까레니 피난민들에게도 식량 지원을 하였습니다. 교전 이후 꺼야주와 샨주 남부 페콘 타운십 모비 마을에서만 약 20만 명의 피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제미얀마, 홍콩, 태국,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네트워킹 행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네트워킹 행사는 2022년 6월 3일 양곤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홍콩 경제무역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명서에서는 특히 제미얀마 홍콩 상공회의소의 회장단 구성원 중 미얀마경제공사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있는 V파워 그룹과 호텔 체인점 샹글리라가 국방부와 연루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V파워 그룹과 샹글리라, 롯데호텔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전역 초중고등학교 신학기가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교육부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미얀마 전역 국립학교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신입생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29일 현재 국가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450만 명이 등록하였으며 작년 대비 530만 명보다 적은 입학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9년 입학 등록한 학생 2천만 명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감소세입니다. 미얀마 공교육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교육진들은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를 하며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작년부터는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저항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양곤 타운십 교육부 차관이 피격을 당한 이후 학교 주변에는 군인들이 배치가 되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항단체 한 곳은 학부모들에게 파시스트 교육 시스템보다는 다른 대안 교육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국립학교로 보내더라도 부모와 학생, 교사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에는 국민통합정부 교육부 장관은 국가관리위원회 국립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등교하지 못해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뒤처질 거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정부는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도서 지역에서 학교를 열었다고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70개 이상의 학교를 개교하고 교사 350명과 자원봉사자 900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입학생도 11,000명으로 10학년 1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2022년 5월 31일 오후 3시 30분경 양곤 지역 시내 짜욱타다 타운십 아나야타 도로에 있는 바란 버스 정류장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선단체에서는 부상자를 양곤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였다고 하며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시민 10명이 부상을 입고 중상을 입은 2명 중 30대 남성 1명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 일대 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일대 상가까지 문을 닫게 하며 검문 검색이 강화하였습니다. 군경찰은 지역 봉쇄 이후 불발된 폭탄 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폭탄이 총 4개가 있다는 것을 군경찰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최근 따마인 교차로 콘크리트 경찰 초소에 폭탄 공격을 했다고 주장한 양곤 얼반 게릴라 그룹은 사회 불안감 조성과 저항운동을 왜곡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공격 직후 친군 로비스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국민방위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뉴스를 유포하였다고 하며 일부 부상자 진술 내용의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양곤 국민방위군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하며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가짜 성명서를 유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성명서에는 MPT 통신사의 전화가 표기되어 있었지만 국민방위군 성명서에는 전화번호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혹만 제기되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국방부 양곤지역 사령부 나잉투 아웅 사무차관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폭탄 공격을 규탄하며 국방부가 국민들과 국민통합정부를 분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국민방위군 대원들은 행동 강령에 따라 민간인 대상 시설과 대중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닥터 샤샤 국제협력부 장관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방부가 자국민을 아무 의미 없는 폭탄 테러 공격으로 죽이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하였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도 재빨리 인터뷰를 통해 국민통합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국민방위군 테러 단체에서 버스 정류장에 폭탄을 숨겨 공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쪽에서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공공시설에서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 양곤 시민들이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